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 6월 7일 토요일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시작할까요? 네, 벌써 6월이라서요. 네. 대학은 6월 중순 지나면 한 학기 마무리되거든요. 뭘 한 게 있다고 벌써 6월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네, 그럼요. 1년에 두 번은 이 생각하는데 이게 1차로 할 때죠.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뭘 했나. 네, 아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딱 보면 뭘 했나 네, 싶잖아요. 정말로 시간만 네. 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내 모습을 후회하기도 하고 네. 또 그 후회를 통해서 다시금 앞날에 대한 다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또 목표 설정도 하고 계획도 세우기도 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떤 후회를 많이 하고 또 후회를 왜 하는가에 관한 심리학 연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회의 감정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후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그랬나? 후회하지 말자가 좌우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좌우명이 참 싫더라고요. 어떻게 안 하지? 그러니까 뭘 자꾸만 반성하고 후회한다 그러는 거지 싶어서 네. 좌우명을 그다음부터 바꿨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후회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은 어떤 후회를 가장 많이 할까요? 조사 결과를 좀 보면 흥미로운데요. 네. 평생을 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위가 교육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할 걸. 공부를 많이 할 걸? 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후회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요. 예, 그렇지 이 공부를 더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에 해당하고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내가 삶의 배움이 좀 부족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면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졌을 걸과 좀 다른 거죠. 좀 다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시대상의 반영도 큰 것 같아요. 평생을 두고 후회를 한다는 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때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네. 가장 큰 거 아닌가 하는 거고요. 생각보다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많은 배움이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평생을 두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기회가 닿을 때 훨씬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좀 잘했어야 되는 건데를 많이 후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너무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학벌을 갖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여기에 속해 있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뭐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통 잔소리를 할 때 네. 그거는 학교 교육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맞아요. 잘 보라는 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부모님들 보면은 그러한 좀 뭐라 해야 되지? 있을 수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았는데 네. 근데 통틀어서 공부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한다. 어떤 후회가 있을까요? 네, 또 주로 공부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들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자기 개발을 더 많이 했어야 한다거나 네. 실력을 더 많이 쌓았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후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인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듣고 우리나라죠. 있으니까. 네, 그리고요. 네, 이어서 그 다음이 인간관계에 관한 선택들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혼 여부나 배우자의 선택 그리고 연애와 사랑에 대한 후회가 그 뒤를 이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랑을 놓친 것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했는데 아. 그리고 나 좀 연애 좀 많이 해보고 결혼할 걸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볼 걸 하는 후회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후회는 해요. 경험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런 후회를 하면서도 또 제가 딸만 둘이니까 그렇다고 막 많이 만나봐 이 소리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참 무슨 딸일 때와 엄마일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막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또 왜 그 이후에도 좀 전 하는데 좀 돈에 대해서 훨씬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돈 공부가 내가 부족했구나. 그 생각하거든요. 그 후회는 많지 않나요? 네,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런 후회를 꽤 한대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전략을 좀 어릴 때부터 세울 걸. 젊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의외로 그런 부분들은 잘 없었고요. 그럼 저는 아직 젊나요? 예, 그럴 수 소리 있습니다. 대개들 그런 후회를 많이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고요. 오히려 너무 일만 했고 돈에만 집착했던 젊은 날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난 네. 너무 안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네. 네,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을 굉장히 많이 후회했고요.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한 시간들을 네.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아지면 돈을 많이 벌지 못했거나 더 가지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네.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했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했고 추억을 많이 쌓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추억도 쌓았는데 돈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역시 자기가 채우지 못한 부분은 네. 네,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후회를 하시나요? 전혀 후회가 없어. 이건 사실 또 네.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그 얘기일 거예요. 음. 지난날에 나는 집착하지 않아. 아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후회라는 게 꼭 부정적인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그쵸. 뭐랄까요. 놓친 고기를 좀 더 크게 보는 심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없기는 힘든 것 같고 좀 줄여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 후회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음악 한 곡 듣고요. 누구나 사랑을 하는 동안 가끔은 후회도 하면서 살게 된다지.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슬픈 건 용기 내지 못한 후회. 그게 제일 슬프대. 그래 난 그 말이 힘이 됐지. 그래서 그녀를 용기 내 찾아간 거야. 생각도 못했는지 내 고백에 그녀는 놀라며 이런 말을 네, 토요일 마음 라디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 오늘은 후회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후회에 관한 결과가 인상적이네요. 후회라고 하면 좀 아쉬운 감정 그리고 이불킥 이런 맞아요. 거 생각이 나는데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로 따지면 이불킥하는 경우 꽤 많죠. 네, 이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네. 예, 우리가 언제나 큰 선택들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후회를 심리학 용어로는 좀 다르게 사후 가정적 사고라는 명칭을 좀 붙이기는 합니다. 사후 가정적 사고. 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가정해 본다 이런 뜻이죠. 예, 그 결과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을 하니까 가정적 네.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게 아쉬우면 우리가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쉽지 않으면 후회 안 한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
네. 거예요. 이 후회는 안타깝고 아쉬운 감정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왜 드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결국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상상하고 그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심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후회를 하게 맞아요. 되죠. 마치 네. 놓친 고기를 음. 아쉬워하는 그런 심리가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거야라는 네네. 그 뭐랄까요 좀 막연한 생각과 네. 필요 없는 해도 소용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마음을 두는 것이 후회의 어떤 그 진면목이라고 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짬뽕 짜장면 생각하다가 짜장면 시켰잖아요. 네. 아, 짬뽕 시킬 거 그랬나?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어. 그거죠. 예, 그거죠. 맞아요. 그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네. 그죠?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 나 저거 하면 더 나았을까? 이런 생각. 특히나 짜장면이 맛이 없었을 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놓친 거에는 더 크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퀴즈 나갑니다. 네. 70대 이상의 남성이 일생을 두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로 꼽은 1위의 후회는 어떤 내용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담배를 많이 피운 것. 네. 2번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퀴즈 자체가 새롭다. 70대 이상의 남성이 일생을 두고 가장 후회하는 일. 1위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1위가 이거야. 이렇게 네. 이 보기가 1번 담배를 많이 피운 것, 2번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예. 이게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네. 이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1위군요. 네. 네. 자, 오늘 1위들은 다 정말 그렇다고 하고 저한테는 아주 새롭게 다가오네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맞춰보세요. 70대 이상의 남성이 일생을 두고 가장 많이 후회한 일 1위로 꼽은 겁니다. 뭘까요? 눈에 보였죠 넘실거리는 슬픈 내 눈물이 아직 가슴에 차고 남아 한없이 두 번에 흐르고 있죠 여치지리도 궁상이지 애써 짓는 미소조차 이리 울상인지 글썽이는 두 눈에 맺힌 내 처량한 모습 이리 불쌍한지 자꾸 멍해져 목적부터 울컥거리는 게 툭 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내가 나를 알기에 널 잡지 못했던 후회 속에 질질 짜는 못난 놈 왜 난 너에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한탄 속에 왜 난 떠나가는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던 자책 속에 마지막엔 알아야 했어 너의 이기적인 가슴은 자, 여러분 맞추셨습니까? 70대 이상의 남성이 일생을 두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 1위로 꼽은 거 정답이 뭐였죠? 네, 정답은요. 2번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나이 70이 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내한테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바람직한 후회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눈물 나게 하셨지? 저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70대 이상이 되면 그쵸? 이제 정말 부부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네. 나이가 100세 시대니까요. 네. 지금 이걸 후회하시면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도록 네. 남은 삶을 잘 읽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제가 좀 어색했냐면 네. 70대 이상의 여성은 절대 이런 얘기를 아마 안 하셨을 안 하죠. 것 같아요. 안 하죠. 네, 네. 아닙니다. 자, 오늘 후회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고요. 4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소밀랭
lembro muito vagamente, correndo você vinha, quando de repente teu sorriso, que era muito branco, me encontrou. Só me lembro que depois andamos, 1000 estrelas só nós dois contamos, e o vento soprou na manhã 1000 canções. Só me lembro muito vagamente da tarde que morria, quando de repente eu sozinho fiquei te esperando e chorei. 네,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회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더 많이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그러면 야 해보고 그냥 후회해. 그게 나 뭐 이런 얘기도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상상의 범위가 좀 넓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네. 더 좋았을 거라는 가정도 하고 뭐 내가 그거였으면 뭐 어땠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안 했더라면 내가 어땠을까? 이 선택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해집니다. 네. 근데 후회를 한다는 건 선택에 대한 결과를 두고 하는 생각인데 네.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는 더 이상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예, 결과가 이미 나왔고 변할 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아쉬운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예. 아쉬움만 남네, 진짜. 그렇죠. 상상이 예. 이제 할 게 없고. 예. 그런데 안 한 일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들을 상상하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나은 결과를 상상할수록 지금의 상황이 더 아쉬워지는 마음이 드는 거고요. 살아보지 못한 삶이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니까 그 상상의 폭도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해보고 아쉬움을 드는 마음이 낫지 안 하고 그걸 평생 동안 상상하면서 안 좋은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박완서 소설가 선생님의 문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가지 않은 길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거든요. 예,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름다울 거라고 상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네. 생각 그거 말하는 거죠. 아름다울 거라는 건 말 그대로 상상일 뿐이고 우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네. 그 길이 더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고 그리고 이 상상했던 일에 대한 기억은 좀 많이 오래 갑니다. 예, 아무리 한 일보다 이 마무리를 한 일보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 기억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도 후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네. 한 일보다 안 한 일에 대한 후회가 큰 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완료되지 않은 어떤 미션인 것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그 본성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리허설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어떤 특성인 거죠. 예. 예,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을 오래 하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후회도 있는데 왜 뒤끝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거 안 했는데 그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그래가지고 그때 안 해가지고 네.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료를 좀 시켜줘야 돼요. 그런 분한테는 알았지? 이제 끝났어. 더 이상의 할 얘기는 없지?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네. 근데 인간의 마음 자체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그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구나. 그 네. 생각을 또 갖고 있으면 좀 낫겠네요. 네. 그 계속 아쉬워하는 건 또 좋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진짜 후회 많이 하면서 살죠. 저만 아니고. 저도 많이 하죠. 네. 이 후회의 감정을 느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것 생각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꽤 많습니다. 네.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후회의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우울해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연령대가 중년 여성이라고 해요. 예. 이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 이르는 여성이 후회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는 그 연령대이고 그로 인한 우울한 마음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이 갱년기랑 비슷하게 좀 겹쳐질까요? 네, 그게 답이죠. 예, 이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좀 나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젊을 때는 다시 시작하면 되지가 되는데 이제 이 정도의 연령층이 되면 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네, 힘도 없고 기회도 이제 없고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니까 결과만이 나와 있으니까 네,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중년 여성이 후회를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공부와 자기 개발에 대한 아쉬움이 컸고요.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후회도 솔직하게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삶에서 내가 젊었을 때 자식을 낳고 했을 때 그 자식에게 너무 집착했던 마음도 사실은 후회가 된다. 네. 이제 와서는 후회가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연로하신 부모님 저렇게 많이 늙으실 줄 알았다면 네. 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후회들도 많이 한다고 해요. 아유, 자식도 좀 더 내가 집착하지 말걸. 거기다 부모님한테는 진짜 잘해드릴 걸. 이런 후회를 하다 보면 정말 우울하죠. 네. 우울하고 힘들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 감정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질 것 같은데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너무 슬퍼지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이 후회를 너무 부정적인 정서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후회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훨씬 나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들을 하는 건데 이건 인간의 두뇌가 가진 굉장히 뛰어난 능력 때문이거든요. 상상 자체가. 예, 다른 동물들은 후회라는 거 할 줄 몰라요. 아. 하지만 우리는 한다는 거죠. 네. 예, 이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우울한 건요. 후회를 실망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후 가정적 사고의 기준에서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의 사고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그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만하길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의 방식이에요.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았을 결과를 상상하면 아쉽고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고 네.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안 좋았을 결과를 지금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네. 다행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예, 후회는 보통 지금 상황보다 더 좋았을 결과를 상상하면서 지금 상황을 실망하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가 전환을 조금 해보면 네. 됩니다. 너를 낳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맞아.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전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상상의 영역이라는 거를 네. 알면 내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좋게도 흥미롭죠. 네, 나쁘게도. 네. 후회가 상상의 능력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면 진짜 좀 세상이 달라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도 있죠.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네. 선생님은 뭘 후회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놀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저랑 비슷하네요. 네,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아 그냥 좀 땡땡이도 좀 치고 담도 좀 넘고 아 그냥 좀 급식 말고 다른 것도 사 먹고 이럴 걸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걸 크게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막상 그 상황이 돼도 나 또 못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또 내 성격대로 할 걸. 네, 네. 오히려 그러면 불안해할 걸. 네. 뭐 그런 거. 아마 그대로 살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뭐 만남 자체를 후회하더라도 네. 그때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도 당신에게 사랑에 빠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네. 하거든요. 그러면 이 후회 감정의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 네. 예. 이게 우리의 삶은 사실 후회의 연속이 아니라 다행인 순간들의 연속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멋진 말이다. 예, 사고가 안 나길 다행인 거고 이만큼 순탄하길 다행인 거고 우리가 만난 것이 다행인 거고 예. 매일매일이 그럼 진짜 다행이죠. 예, 정말 감사한 네. 일들의 연속인 거예요. 네. 인간은 후회도 사실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네. 후회해야 다음번에는 이런 어떤 패턴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패턴의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맞아. 예, 좀 개선에 나아지는 발전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는 또 다른 계획과 목표들을 세우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건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다행스러운 마음들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은 미래 시간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이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하고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과거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반복하고 싶지 않은 후회 덕분에 가능하니까요.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은 또 후회하기 싫으니까 빨리 반전해 버리거든요. 후회하면 뭐 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거지. 이렇게 네. 하는데 저는 조금 후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충 넘겨버리니까 내가 이런 결과를 왔던 거는 이런 게 있었으니까 왔구나. 요건 좀 잘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다음 걸 해야 되는데 후회하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된 거지 앞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조금 더 머무르지 후회해 이런 생각을 할 그거는 때도 있어요. 예, 어떤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정리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으로 보여요. 제가 그래요? 볼 때는 예. 합리화가 빠른 거죠. 그쵸. 예, 예. 예. 그래서 이건 어차피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환하고 그것이 아쉬워하는 어떤 생각의 시간과 상반되거나 혹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군요. 훨씬 더 나은 어떤 마음의 자세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예, 너무 오랫동안 괴로워하지 마라 이렇게 우린 조언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너무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럼 이제 좀 괜찮게 봐줄게요 제가. 좋은 능력이라고 하니까. 자 이제 노래 한 곡 들어요. 지루해 혼자 집 지키는 강아지 마냥 누가 오길 기다리고 귀쫑긋 세우고 있는가 또 엎드려도 봤다가 소파에 기대어보고 배경음악은 발자국 소리 왜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알고 있지만 나는 아닌 척 그렇게든 떨리다 난 모르게 웃어 빛나게 고개를 돌린 날 아는데 왜 아무렇지 않아요 무심한 표정을 하는 넌 정말 코너 속의 코너. 마음이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들려주실 차례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까요? 네, 시간을 되돌리는 영화 그런 소재의 영화는 꽤 많은데요. 많죠. 그 중에서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2013년에 개봉했더라고요. 엄청 오래됐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러네. 네, About Time이에요. About Time이요. 네, 이 영화 네. 보고 좀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짠해가지고 네, 다시 보려고 하니까 용기가 필요한 영화예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좋은 영화인데. 좋았더라고요. 특히 그 아버지와의 시간을 생각하는 그런 면들은 좀 좋았고요. 이 주인공에게는 대대로 물려받는 놀라운 초능력이 있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이 나와서 상당히 또 코믹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관통해 보게 되는 영화라서 감동적이기도 한 영화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SF 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만한 원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서 좀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여겼고요. 네. 사람이 어떤 순간을 다시 살게 된다면 과연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혹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하는 영화라서 좋았어요. 인상적인 대사는요. 주인공이 했던 얘기인데요. 인생은 모두가 함께 하는 여행이야.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About Time.
아, 다시 한번 봐야겠다. 너무 좋았는데 다시 보기 조금 겁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또 보면 또 그 짠하고 그 감동 자체가 감동이 그냥 확 들떠 있는 감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또 다시 받아들일 생각하니까 다시 볼까 말까 했던 영화인데 네. 이건 볼수록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영화가 좀 신비로운 게 음. 그때 그만큼의 감동을 느꼈으면 다시 보면 좀 덜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또 새로운 어떤 감동, 제가 그만큼 또 살아노니까 맞아요. 예, 또 어. 다른 감동이 또 쌓이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똑같은 영화를 뭐 몇 년씩 묵혔다가 봤다가 또 다시 봤다가 했을 때는 내 감동이나 감정 정서가 좀 달라지는 면 보면 그것도 좀 새롭긴 해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영화는 제작자의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거니까요. 오늘 선생님 멋진 말씀 많이 하고 계시네요. 다음 주도 멋진 말씀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올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즐거운 토요일 되시길 바라요. 끝곡은요. 싱스트리트 OST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들으면서 여러분과 인사 나눠요. 내일 봐요. You just can't stand the way that I walked out from the wreckage. Can't understand the way that I turned my